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는 전약 후강 패턴에 힘입어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장중한 2014선을 위협받다가 결국 기관이 매수해준 덕에 장중 고점인 2030선에 육박하는 2028선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금융투자가 1,800억 이상이나 강하게 매수 잡아준 데다가 연기금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 선물도 3,300계약 이상이나 강하게 사준 바 있죠.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로 돌아선 자리, 그래도 기관이 사줬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좀 메워지긴 했었는데 여전히 거래 대금은 조금 부진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전혀 2,000에도 못 가는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추수감사절로 오늘 밤 휴장하게 되는데 끝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더군요. 무엇보다 나스닥의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던 간밤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자 우리 코스피에도 12월에 산타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기긴 하는데 과연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전일장 리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최승 차장님, 고맙다 연기금 전일 순매수를 거의 900억 가까이나 해주다니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거래대금 부진 속에 관망세가 이어졌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김혜란 연구원님과 김영겸 팀장님, 안상현 대리님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전약 후강이었다라고 다 공통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특별히 김혜란 연구원님은 연기금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기관 매수의 힘이 느껴졌었다라는 말씀, 김영겸 팀장님은 전약 후강 장세 속에 종목별로 조금 편차가 큰 종목별장이 연출됐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들이 4월 만에 약간 매도하면서 리밸런싱이 있었다 하셨는데요. 오늘장 프리뷰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해외 연말 랠리 기대감 속에 유통과 소비 관련주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남기셨고요. 정영훈 팀장님도 비슷한 얘기,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점진적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김혜란 연구원은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주도주 모멘텀 모두 없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점진적 상승 둔화 비슷한 얘기로도 보입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배당주와 우선주에 관심 갖지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산타랠리 및 연말 윈도 드레싱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신선한 프리뷰 내용 주셔서 뒷얘기 궁금한데 무엇보다 전일장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장은 언제나 빠지는 듯 하다가 오후장 보면 꼭 올라있더라고요. 예, 전일장 역시 전약 후강의 장세가 연 이틀째 이제 계속이 됐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다가오면서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과 이제 선물과 연결된 그런 매매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어저께 역시 1,0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전약 후강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금융투자의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둔 그런 어떤 매수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리뷰를 통해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프리뷰 내용에 배당주와 우선주 관심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연말엔 역시 배당주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배당 매력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다면 오히려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EU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들이, EU는 이미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미국 역시 지금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예금을 이거는 이제 예금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제 예금을 하지 말고 돈을 이제 투자를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럴 땐 아무래도
배당 메리트가 있는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 일단 누적 실적이 좋은 그런 주식이 아무래도 배당 메리트가 최소한 전년 기준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준은 시가배당률 한 3% 이상을 주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통신 주식들, 뭐 SK텔레콤이나 KT 이런 주식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주식은 이제 LG 하우시스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최근에 주식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2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이고요. 지주회사 체제일 때는 돈을 많이 벌 때 배당 성향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본주보다는 오히려 우선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도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슬림화 전략이 좀 주요할 것 같고, 미국 시장을 보면 IT에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 테슬라는 삼성 SDI 관련이 많이 있겠죠. 또 원전 가동이 하나가 중단했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대체 에너지, ESS 저장 장치 이런 것 측면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오늘 삼성 SDI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관련된 그런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주식 쪽으로 좀 맞추시는 그런 한 가지 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당주 메리트가 있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 시장도 좀 좋은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뉴스 모아볼 때 오늘 삼성 SDI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예고편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통신주도 좋지만 LG 하우시스가 어떨까 배당주 가운데 또 탑픽으로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미리 전략 세워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하는 날이네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지표가 일제히 좋게 나오니까 뉴욕 증시가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휴렛패커드 실적이 좋아서인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소비 심리 지표가 양호하니까 조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해외 증시 동향부터 체크해보죠. 네, 참 연일 새벽에 여러분 눈 뜨시면은 미국 시장부터 보시죠.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소 씁쓸하고 입맛 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 들어 무려 44번째 신고 경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 시장도 13년 만에 4,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오늘 새벽 끝난 나스닥 시장도 4,044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속적인 상승인지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리나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은 이제 순풍에 돛단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제는 경제 지표마저도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인데, 여기에다가 소비심리지수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죠, PMI 지수 등 모든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경제 지표마저도 긍정적인, 이제 완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으면 또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또 나오면서 밀렸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싹 빠졌어요.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쏙 빠졌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양적 완화 축소 얘기, 그것이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축소한다 하더라도 올해
그러나 그것이 추세를 거스릴 수는 없다는 말씀 드렸죠. 이제는 아마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하나의 지나간 과거 얘기가 될 가능성도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고요. 유럽 증시도 여전히 신고가 경제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신고가 경제를 벌이고 있고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와 인접한 그동안 국내 시장과 더불어 침체군으로 했던 해외 증시 중에서 대만 증시도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가 포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증시도 이제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오늘은 미국 다우나 나스닥 시장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것보다 국내 시장의 영향력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국내 시장의 영향력은 다우지수 홍업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영향력이 더 크고요. 나스닥 시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 더 직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다우나 나스닥에 비해서 침체 규모를 보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다우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서야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제가 저항선으로 제시했던 것이 앞서서 세 개의 고점 라인이었거든요. 그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엔 대만 지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를 제가 미국하고 유럽 증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화면에 대만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만도 우리나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죠. 부존자니 작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기술력 가지고 승부하는 그러니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대만입니다. 대만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난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수직 하락했다가 중순부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동안에 지리했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바닥 탈출의 조짐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증시도 상승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많이 볼 수 없겠죠. 자,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저항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그렇죠? 이제 쌍바닥 치고 본격적인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의 모습, 미국과 유럽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나라, 동남아 증시에서 가장 강한 일본 시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해외 증시의 모습은 여전히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 행진 벌이고 있는 해외 증시 보면 국내 증시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시점이고 또 앞선 얘기에서 상무님은 이미 산타랠리 있다라고도 미리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우리 증시입니다. 12월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향후에 코스피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처질 수 있다라고도 미리 예고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포트를 코스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재조정할 필요도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절기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11월 22일이 소설이었답니다. 그냥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선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서울 지역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올해도 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 눈이 오면 그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올 겨울에 눈이 많다고 예보관, 기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내년엔 풍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난주보다 금주가 더 좋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조정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주식 편중 더 늘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겠죠. 거의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11월에 시작을 몇 포인트로 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037포인트로 12월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양봉은 아닙니다. 2037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장중화 때 1963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것을 감안한다면 설사
내일까지 2037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래서 12월 달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부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2월을 우리가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략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증시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큰손 세력들의 동향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진입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환율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화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근데 그 엔화 약세의 지속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왜 엔화가 약세가 되냐면,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일본과 경쟁 관계인 우리나라 수출 주제들은 악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엔화의 약세는 세계적인 자금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엔화를 팔고 다른 이머징 마켓 시장을 사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엔화 약세에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만 우리는 원달러 환율 정을 꼭 체크하자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61원입니다. 1061원 10전 정확하게 지금 환율 차트가 나오네요. 제가 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환율이 1060원대에서 횡보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단이 1054원, 상단이 1074원입니다. 이 라인에서만 움직임만 준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추가 유입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비중이 높아요. 근데 지금의 시장 구조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의 장에서 형성되는 상승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영향이 큰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 바닥 탈출은 성공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추가 상승으로 하기 위해서는 520에서 540포인트에 놓여진 커다란 물량을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붉은색 타원형으로 지그재그 패턴을 그려놨죠. 더 이상 크게 급락은 없습니다만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 짓죠. 지금의 시장은 업종 대표들 중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해드렸던 조선이나 화학 같은 턴어라운드 관련 주식들,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IT 부품 관련주들, 이들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종 대표주 위주로 포트를 지금이라도 꾸려가자라는 또 귀한 전략 12월 전망 같이 맞물려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매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급 특징지 먼저 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만에 매도 전환했던 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정부의 지분 블록딜 소식이 있었던 기업은행이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잠깐 오른편 보실까요? 기관은전일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제 전고점 거의 다 왔어요. 35,000원이 좀 보이는 그런 시세이죠. SK 하이닉스는 벌써 3일째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 네이버를 또 강력하게 사면서 4% 넘게 상승해 66만 원대 올려놨습니다. 외국인은 간간히 조선주들을 또 매수하는 모습인데, 어제는 대우조선해양이 마음을 사로잡은 모양이에요. KB금융, 이딴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별로 개의치 않고 일단 종목 바구니에 담는 모습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기관 하이닉스 외에도 레버리지, 그리고 삼성전기를요 나흘째 사면서 주가를 나흘 연속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현대차도 샀는데, 현대차는 신차 이제 제네시스 신형 출시 앞두고 엔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한 바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먼저 외국인 역시부터 보겠는데요. 인터파크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 또 3%가 더 올랐어요. 외국인은 벌써 7거래 연속 계속 대량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어제 상승으로 21선을 살려냈고요. 인프라웨어도 이제 슬슬 반등을 조금 준비하는 그런 차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파라다이스와 안랩 샀고요. 기관은 CJ홈쇼핑, GS홈쇼핑 연말 성수기 앞두고 어제 GS홈쇼핑은 장중에 5% 넘게 급등해 신고가를 써내기도 했는데, 역시 원래 기관 종목이었었죠. CJ
CJ 오쇼핑뿐만 아니라 CJ E&M 사는 것도 기관에 잊지 않았고요. 그 밖에도 실리콘웍스와 동성 화인텍을 매수했는데 동성 화인텍 전일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장님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의 특징은 기존 주도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되었던 일부,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고요. 첫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0일 제외 외국인 8일 연속 순매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실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 조사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횡보하거나 적자 축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1년과 12년 각각 142억 달러와 143억 달러 신규 수주를 달성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가 전망됩니다. 또한 이제 수익성은 2010년에 저가 해양 프로젝트 매출 인식 축소와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그리고 대손 충당금 감소 축소로 인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신규 수주가 140억에서 150달러 정도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규 수주는 연간 목표 대비 90.7%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LNG선이라든지 드루십 등을 포함하여 올해 역시 140억 달러 이상 신규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 역시 견조한 해양 수주와 LNG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해서 상선 수주를 통해서 연간 140에서 150억 달러 신규 수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특히 이제 FLNG와 그다음에 LNG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수주 모멘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금융위에서 5% 물량 블록딜 진행 이후에 금융위 잔여 지분 12.2%는 일대 주주인 산업은행 31.5%와 함께 M&A의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추가적인 오버행 우려보다는 현재는 이제 구조적인 실적 개선과 그리고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감안한 긍정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6,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인데 삼성전자 어떤 독과점 체제가 지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바일 오피스 점유율이 90%로 독과점 체제에 진입할 전망이고요. 경쟁사의 오피스 무료화 이후에 어떤 고객사 저가폰 일부에 채용 검토가 있긴 했었지만 확인한 성능 차이와 그리고 이제 S클라우드와의 어떤 연동성 이슈 때문에 내년에 신규 스마트폰 개발 모델에 인프라웨어의 어떤 폴라리스 오피스의 채용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프라웨어는 현재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규 플래그십 폰과 타이젠 폰을 포함한 모델 4개 종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모바일 프린터 매출 본격화가 있는데 기대했던 모바일 프린터 솔루션이 3분기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3에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4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3 판매량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4분기 관련 매출 14억 원의 신규 개설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서 어떤 전사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4억 정도로 분기 실적 갱신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이제 모바일 프린터 솔루션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 점유율이 50%까지 지속 확대될 것을 판단하고 있고 내년 관련 매출액은 142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사의 어떤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충분한 주가 조정 때문에 내년에 어떤 기준 PER이 5.5배 정도로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5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지난 25일 제외하면 외국인이 11일 그리고 기관이 4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LED 조명용 반도체가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공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어떤 품질 테스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 중국, 한국 등 10개 글로벌 조명 업체의 본격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반도체는 이제 교류 증류 컨버터라든지 전력 관리 IC 및 광량 조절 IC 등 각종 부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LED 조명 가격 일화로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어떤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시스템 반도체 공급 예정이 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반도체 센서 개발을 완료한 실리콘웍스가 내년 1분기부터 신규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각종 시스템의 오작동 및 급발진을 방지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전 차종 신모델의 공급이 전망되고 있고 향후에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고객 기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한 대에 소요되는 센서 개수가 3년 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차세대 성장 엔진 어떤 탑재했다는 제2의 기대되는데요. 시총 대비 50% 육박하는 순연금 1,800억 원 보유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재무 안정성을 가진 중소형 가치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3,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대형주 위주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괜찮은 실리콘웍스와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눌림목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요. 뉴욕 증시 오늘 밤 열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까지 뉴욕 증시 신고가 행진을 3대 지수 모두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가 일제히 좋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소비 심리 지표가 고용과 제조업 지표와 함께 좋았는데 이거 미국의 소비 지갑 정말 확실하게 열리는 것 아닌가 기대감이 커서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장은 어떻게 될지 어제 사실 장중 흐름만 봐도 2010선에서 그냥 등락하다 끝날 뿐이기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이 사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었는데 기관이 가장 강하게 사면서 전약 후강 패턴 속에 장중 고점인 2030선에 육박하며 거의 나흘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 딱히 하락할 질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출발했으니까요. 출발 상황부터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스튜디오에는요.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상승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은 엔화 약세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기타 다른 업종 대비 좀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일장 특징적인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텔레콤, 네이버 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35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까지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SK 하이닉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간 동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겠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ADT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연말 배당 시즌 배당주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전일장에 이어 오늘장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 관련주들이 사실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라인이 3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그제인가 들려오면서 역시나 오늘까지 68만 원 2.87%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만 원까지 돌파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외국인의 흐름이 양호하게 유지된다면 70만 원 안착도 조금 염두에 두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오늘 0.55% 이제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12월 장세는 코스닥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0.2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일장의 코스닥에서 특징적으로 상승했던 게 역시나 홈쇼핑 관련주였습니다. 전일장 전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연말 쇼핑 시즌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GS 홈쇼핑이 2.69%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고 CJ 홈쇼핑 그리고 현대 홈쇼핑도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면 역시나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2040선에 육박하면서 10포인트 뛰며 개장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일단은 현물에서는 쌍끌이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14선, 진짜 21선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설 외환시장 가보기 이전에 일본 니케이 상황 잠깐 살펴드릴게요. 니케이는 어제까지 이틀째 쉬어가기 하더니만 오늘 아침 1%가량 역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15,622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고요. 오늘 일본에서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집계였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정도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서 예상치 2.1% 증가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표까지 호조를 보였으니까 일본 니케이는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설 외환시장 개장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지표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달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10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연속 사상 최대로 흑자냈더라고요.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런지 달러 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2엔 선을 넘어서면서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호조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미국 제조업 지역인 시카고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미국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가능성을 심사한 점이 엔화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ECB 부총재가 마이너스 예금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독일 대연정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보합으로 흘러가면서 유로당 1.357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1.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레벨에 대한 기대 자체가 다소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월말을 맞아 내고 물량 출회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결국 보합권에서 최종 호가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도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국 정책 기대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당분간 글로벌 주요 통화 간 환율은 엇갈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외환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급 요인이 환율 등락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 대표 호조와 등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초중반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래요. 대외 재료는 방향성이 일단 없고 수급 요인이 부각될 텐데 1060원대 초반 박스권 전망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 분석으로 환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40선을 회복한 가운데 돌발 종목 세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드디어 35,000원대까지 안착을 시도하네요. 오늘 아침 갭 상승했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전일까지 4일 연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였다라고 앞서서 수급 특징주 코너에서 분석 들은 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 다음 같이 좀 오르는데 과징금 해소 우려, 이제 과징금 우려가 좀 해소됐다 이런 분석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네이버는 앞서서 외국인들이 줄창 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4% 떴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 역시 갭 상승 동반하면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현대홈쇼핑, GS홈쇼핑 오늘 CJ 오쇼핑이 오히려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이 두 종목이 다시 한번 아침부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부터 홈쇼핑 2인방까지 돌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멀리 명동에 나가보죠. 동양증권 명동 W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토록 국민들이 원하던 하이닉스의 신고가 흐름이 오늘 나오네요. 예,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1%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4,950원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11월 27일 어제째죠. 어제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250만 주, 기관 100만 주의 그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여파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상의 창구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좀 기관 쪽이나 그런 쪽 아니면 외국인들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쌍끌이 매수는 항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임에서 항상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내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 지금 뭐 연속 4거래일째, 5일째가 정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가장 투자 매력도를 높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호학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있었고요. SK 하이닉스의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지금 5.3% 증가한 15조 1,000억 원, 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4% 상당히 많이 늘죠. 4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37,400원을 예전에 좀 한번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금 34,8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4월 22일 날 37,400원을 찍은 이후에는 지금 다시 신고가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5,500원까지 빠지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대까지 한번 갔다가 한 번쯤 밀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깨졌었는데요. 그 이후 때부터 해서 지금
21선이라든지 61선의 그 지지선을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그 일봉뿐만이 아니라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 월봉도 좀 같이 보시길 좀 바라겠는데요. 월봉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의 그런 꾸준한 매수세가 동반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우선은 홀딩 쪽으로 좀 갖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좀 네이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 상당히 흐름 좋죠. 그 다음에 뭐 SNS, 뭐 해외 쪽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위터도 있지만 국내 쪽 네이버 해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모멘텀, 특히 라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발 성장 동력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말에는 네이버 라인 쪽에서 내년 말에 흑자 쪽으로 이제 되면서 적극 매수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경쟁 업체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진행된 네이버의 해외 기업 설명회 NDR이라고 하죠. 이게 있었는데요. 그때 외국인들 투자자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 같은 경우는 게임 및 광고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5년 이내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라인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라인이 특히나 매출 부분에서 포션이 커졌을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또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라서 라인의 상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경쟁업체인 위챗 있죠. 가치가 지금 40에서 50조 원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라인 같은 경우가 11조 정도 지금 평가가 돼 있는데 위챗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인이 내년 말에 5억에서 6억 명의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영업 흑자 전환을 지금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크게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에 따른 지금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국내 업체들 가운데서는 몇 안 되는 글로벌 업체의 보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에 접근해 있었을 때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뭐 외국인들 수급이 견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닉스랑 비슷한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좀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지금 뭐 현대홈쇼핑, GS 홈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홈쇼핑 관련주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8,5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 4분기 취급과 영업이익이 각각 14%와 32%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이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카테고리 확장, 또 모바일 쇼핑 등의 지금 내년 취급과 증가율은 올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SO 송출 수수료 부담도 완화가 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은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PER 같은 경우가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9.7배로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해외 진출 부분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바일 성장률은 기존의 홈쇼핑의 전통적인 사업 부분에다가 한층 더 밸류에이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 성장률 또 현대홈쇼핑이 그런 주요 수급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GS 홈쇼핑 인데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좀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285만 5,900원,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심 디자인이나 브랜드 상품 판매가 좀 긍정적이고요. 상품력과 원가 경쟁력도 상당히 GS 홈쇼핑이 타 홈쇼핑보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시즌 5쇼핑까지 지금 홈쇼핑 3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죠. 3사 중에서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등 좀 실적 부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요. 작년 4분기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GS 홈쇼핑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지분법 손실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는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 홈쇼핑 한번 밀렸다가 좀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밀렸던 부분은 이제 4분기 실적 우려 부분이 반영이 이미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2015년도의 턴어라운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돌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홈쇼핑, 인방이 대상이었죠. 현대엘리베이터가 2천억대 또 유중한데요. 오늘 급락해서 5만 원대 위협하는 등 신저가로 추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공시 위반에 따라 10억 정도 과징금 부과됐다는데 주가는 원래 힘이 좀 없었었는데요. 여기서 또 악재를 하나 맞게 됐네요. 삼성 SDI는 앞서서 우리 김현겸 팀장님께서 리뷰 앤 프리뷰 시간에 오늘장 뜰만한 종목으로 하나 얘기해 주셨던 종목 이긴 한데 인도 ESS 시장에 첫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가 신고가요.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로광통신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 소식부터 들어보죠. 유중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유중을 한다고 합니다. 파생 손실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유중을 단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역시나 자본 잠식은 아니더라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입금을 빌려오기보다는 유중을 단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중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크게 하락 우려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엘리베이터 현재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중, 단기 악재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장기 악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시초가보다는 지금 소폭 상승해서 마이너스 6%대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반등을 하거나 상승 추세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유중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접근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10억 과징금 부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1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은 미미하다.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기업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전선 사업이 호황기가 아닙니다. 대한전선 지금 잠깐 실적을 제 화면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만 순이익 적자가 3,500억 원에 이릅니다. 2분기 그리고 1분기에도 역시나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가 현재 2년째 지속되고 있고 올해가 넘어간다면 3년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된다면 역시나 상패, 존폐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한전선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역시나 감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면가가 2,500원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면가 500원 부근까지는 감자를 실시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대한전선 접근은 무조건적으로 자제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사실상 테슬라 국내에서 IR을 한 이후에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 효과에 의해서 20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7만원 부근까지 다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사실상 오늘 기사가 나온 게 ESS 그러니까 인도 ESS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부각받으면서 2%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단 역시나 시장이 좋고 단기간에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오늘은 상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의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 추가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게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10만원, 13만원, 14만원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됐던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전기차 붐이 좀 일어나면서 20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테슬라 효과에 의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 않았다. 이걸 생각한다면 역시나 전기차 테마가 이슈가 또 한 번 각각 부각받지 않는 이상은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이제 4분기 쇼핑 시즌과 그리고 소비 시즌을 맞아서 성수기에 도래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사실상 3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잠깐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되지 않는 26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지배 순이익이 3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자체가 시장의 컨센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생각하는 베이직 하우스 3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흑자를 보이면서 시장의 컨센을 넘어섰다.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법인의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그때부터 베이직 하우스 가파르게 22,000원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쇼핑 시즌과 그리고 연말 성수기가 맞으면서 베이직 하우스 아직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하우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급하게 또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 가파르게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베이직 하우스 예상되는 실적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로광통신입니다. 우리로광통신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그러니까 2012년 말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만원대에 상장해서 지금 5,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이유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이 상장 이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5,000원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하려는 상승을 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 랠리를 조금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로광통신 통신 장비를 영위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이런 계약건이 나오거나 기사가 나온다면 급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는 패턴이 사실상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우리로광통신은 그에 못 미치게 상승폭이 좀 제한된 이유는 우리로광통신 자체가 회사 존폐이기에 처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역시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그런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새롭게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기업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피온이라는 기업,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 대기업에서 인수를 한다면 당연히 상한가를 가야 되겠지만 역시나 기업 재무 자체도 아직까지 우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우리로광통신 바닥권을 꾸준히 다지면서 하락은 제한돼 있지만 급하게 상승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을 보냐 하면 STX 그룹주를 봐야겠습니다. 전일에 사채권자 집회가 있었는데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자율협약 무산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었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요. 온라인에 기반을 둔 대안적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 이걸 이제 합성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 테마가 불고 있습니다. 이미 전일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까지 시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테마주가 형성됐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요. 오늘 오전에 아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두고 관련 주름도 같이 좀 보는 것이 좋겠고요. 어제 벌크선 수주 얘기 나왔어요. 한진중공업 흐름 오늘 특별히 홀딩스가 좋아 보입니다. 한국카본 역시 오늘 영업이익 호조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같이 좀 엮어서 호평받았는데 조선주 두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STX 그룹주 분석을 다시 명동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STX 그룹주 지금 채권단 자율협약 난관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TX 6.9% 하락했고요. STX 조선해양 5.2%, STX 중공업 7.35%, STX 엔진 6.5%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STX 그룹주들 대부분 지금 낙폭이 큰데요. 어제 서울 남산 본사에서 제88회
또 96회차 회사채, STX 회사채와 97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그 총 2,932억 원 규모인데요. 비협약 회사채, 그러니까 그 개인 채권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채를 보유한 그 회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서 회사채 만기를 일률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요. 3.6%인 수준의 회사채 이율을 2%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안이 지금 부결이 지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 96회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88회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출자 전환 의안이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출자 전환은 뭐냐면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주는 부분이죠. 회사 측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고 이제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형성이 낮았을 경우는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결이 된 거죠. STX는 이제 3주 뒤에, 지금 뭐 부결이 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3주 뒤에 88회차 사채권자 집회를 다시 열고요. 부결된 출자 전환에 대한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STX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는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채권자 집회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STX의 회사도 있을 거고요. 관계회사가 있을 거고 또 채권단이 있을 거고 주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통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STX 관련된 뭐 보유하신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채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부결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입장 차이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있으면 발빠르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이 지금 $1,000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도 일제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지금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제이시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이시언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 메인보드 업체를 손자회사를 갖고 있는 제이시언 같은 경우가 아까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지금은 한 13.5% 정도 급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비트코인 거래가 지금 활성화가 될수록 지금 앞으로도 제이시언 같은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오늘자가 아니라 지금 상한가가 11월 25일 날 상한가를 한번 했었고요. 또한 11월 27일 날도 상한가를 한번 찍고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는 SGA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보안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될수록 SGA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8.45%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일 네트워크스도 지금 여기에 관련된 테마로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가상화폐로 송금이나 인터넷 쇼핑 등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가 마운트곡스에서는 지금 1비트코인당 $1,044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1,000를 지금 돌파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그 특징이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익명을 전제로 되고 있고요. PC 내에서 암호화된 전자지갑이나 온라인 거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킹 전문가들이 PC에 저장된 전자지갑을 노린 악성 코드를 설치하거나 온라인 거래소의 그 거래 내역을 해킹해서 비트코인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마는 이런 SGA를 비롯한 이제 그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채굴 메인보드 업체인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게 좀 그 처음 나온 테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처음 나왔을 때가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고 재탕 3탕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투자자분들 좀 관심을 갖긴 바라겠고요. 대신에 테마주들은 실질적인 그런 실적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무한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항상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안철수 신당 공식화를 앞두고 지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단을 공식
공식화를 했죠. 독재 세력에 나가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안랩을 비롯한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2.1% 정도 오르는 상황이고요. 뭐 써니전자, 그다음 다물 멀티미디어, 솔고 바이어 등도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현재 정치 상황을 진단을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철수 의원의 상당 시점은 지금 언급은 되지 않지만 지금 정계에서는 내년도 6월달에 기초선거가 있는데 이때 정당 공천의 폐지 여부, 그다음에 내년 7월 재보선 규모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지금 창당 시점을 지금 정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비트코인 테마주로는 지금 신선하다. 처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테마주 이제 식상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예전 대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관심 받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분들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은 좀 접근을 좀 제한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진중공업인데요. 한진중공업 지금 그 SX 페노션과 1,037억 원의 규모의 벌크선 수주를 지금 받겠다는 것으로 지금 좀 시장에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2.16% 상승을 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4% 규모고요. 계약은 2016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과 SX 페노션 해가고요. 해군 수상 항구조합 후속함 건조를 지금 계약 체결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뭐 수주 계약이 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인 그런 시황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런 수주 규모는 오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카본은 3분기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실적이 순항 기조에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우선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LNG 사업의 호조와 이런 순항이 될수록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도 앞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는 이상은 좀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정동 멘토님이 처음에 이제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면서 뭐 이런저런 종목들 쓱 스크린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네이버 이제 70만 원도 갈 것 같다 했는데 지금 5.88% 급등하면서 70만 2천 원에 올라서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인데요. 앞서서 네이버만큼이나 화제를 오늘 뿌린 종목으로 돌발 종목으로 분석드렸던 SK하이닉스도 시총 5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IT주가 다 좋은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나스닥이 요즘에 심상치 않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박스권을 뚫었던 간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뭐 하이닉스, SGI 또 낙폭과대로 올라오는 뭐 삼성전기, 테크인 무섭게 IT주들이 치고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85,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되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CR 그러니까 부품 단가 인하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단가 인하 압박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7만 원 초반대까지 급하게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지금 8만 원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특히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상승 기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삼성전기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주력했던 게 카메라 모듈 사업 쪽이었습니다. 워낙 카메라 렌즈나 모듈 사업 쪽에서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가장 슈티지이고 가파르게 성장했던 게 카메라 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 성숙기에 이르면서 차세대 먹거리를 새롭게 찾고 있는 게 삼성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정부에서 무선 충전 주파수를 할당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사실상의 상승 랠리를 펼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기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차세대 먹거리, 내년의 먹거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기 실적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어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역시나 최선호주는 삼성전기가 될 것입니다. 무선 충전이 상용화, 번들어가 된다면 정말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기 지금 121 이평선 부근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인데 121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거나 횡보권을 보이다가 121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된 중소형주까지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고 관련된 캠트로닉스, RF텍, 크로바 하이텍 관련된 무선 충전 기업까지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 모두 닷새 연속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폭은 더 커져서 2045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 고점에 한 2030선대, 이건 역시 강한 저항대인가 보다 했었었는데요. 계속 전약 후강으로 올리면서 끝나더니 오늘 드디어 갭 상승하면서 미증시 약간 따라가는 모습 2045선. 이전 고점은 이렇게 되면 2063포인트 쳐다보게 되거든요. 아주 강한 시장 나오고 있는데 산타랠리 있다 등등 코스피 위주로 짜야 된다 말도 많지만 코스닥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12월 달에는 코스닥 장세가 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월 달쯤에 늦어도 12월 안에 빠르면 11월 말에는 코스닥 장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연기금 종목으로 공매도를 한 세력이 숏커버링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성에 입각한 그런 루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이 나돌았는데 연기금에서 12월 달에 4거래일, 5거래일에 거쳐서 코스닥 중소형주 자금 2천억 원을 집행하겠다 이러한 루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만 나돌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권에서도 12월 안에는 이제는 중소형 장세, 중소형 종목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코스닥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 반년 동안 코스닥 장세가 무너지다시피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 반등이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2월 장세는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무분별하게 옛날처럼 스마트폰 부품주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테마성을 이루고 대거로 급등하는 그런 사태는 이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역시나 내년에 신규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실적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제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중소형 개별주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말씀해 주셨어요. 종목 선별. 예. 앞서서 어떤 분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포트 짜라는 얘기, 아니다 이제 12월엔 코스닥 장세가 올 거다라는 얘기 이어서 들어보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 더 남아 계시니까 그분의 또 조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명동으로 가죠. 정윤성 PB님의 조언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오늘의 상승이 추세 상승으로 코스피 기준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이러다가 재차 박스권에 그냥 갇힐까요? 예, 우선은 박스권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예전에 2060포인트를 낮은다부터 좀 빠졌던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환율 부분이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바뀌면서 밀렸고요. 하지만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환율 여전히 지금 앞으로도 지금 1060원 선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외국인들 한 1060원 선이면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3일 정도는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 부분이 만약에 조금 자기네들 입장에서 환율 부분이 좀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우선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워낙 지금 한국 쪽은 디커플링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세계 증시에는 왕따 수준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 수준으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60포인트 정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해서 사실은 큰 지금 수익권을 바라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 정윤성 PB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갭 상승하면서 2045선까지 왔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 너무나 못 따라가서 아쉬웠던 우리 장이 오늘 아주 가뿐하게 힘을 내면서 2040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주 고점을 일단 뛰어넘은 현물 시장, 그럼 선물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샘플러스 김동욱 멘토님, 주쌤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갭 상승 무섭습니다. 선물 쪽도 270선대 후반까지 와 있는데 오늘의 이 갭 상승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전략은 위쪽으로 세워도 좋을지 오늘 황금 라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어제 오전과 그리고 오후가 들어가면서의 수급 변화들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발 동반 상승 쪽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다. 즉 짝꿍댕이 패턴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을 열어놓는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시장 출발과 함께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출발이 조금 더 확률상 높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점 인식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논하지 말자라는 것이 어제부터 조금씩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종목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아예 분석치를 거의 안 하는 애널 중에 하나인데요. 종목별 쪽으로는 분명하게 연말 내내 반드시 있다라고 계속 저는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이제 파생시장 쪽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미결제도 증가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기는커녕 천억대 부근에서 붙여져 있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채 창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수분에 대한 청산성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청산성의 시작분이 어제부터 조금 속도를 높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번 상승포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상승포에 롱 포지션 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위치 부분들이 좀 온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도를 했을 때 저는 확정을 좀 지으려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투신 쪽의 포지션 역시도 좀 약화되고는 있지만 눈치 보기 장색 쪽에서 자신들의 포지션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지금 초반부의 빠른 반등, 오늘 갭이 2포인트 이상을 떴다라는 것들, 조금은 부담을 분명히 가져가는 수급 대비해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의 콜옵션 쪽의 추이가 상당히 오늘 갭이 워낙 크게 떴고 어제 이제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거래가 한산하지만 풋옵션 쪽의 추이가 조금 콜옵션보다는 좀 더 증가돼서 출발합니다. 양쪽 포지션 모두 다 현재 외국인들은 매수 장세로 전환 스위칭을 했고 금융투자 창구는 매도 포지션에 전환 스위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는 지수의 도깨비 장세가 아닌 추세 장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271대 근처까지 와 있는 선물 지수는 요번 반등치의 오버랩은 273대 초반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것이 완벽히 오버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나 정도 조금 더 눌렸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만기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역시 베이시스가 0.3대를 넘어서 0.6대까지 넘어가자마자 매수 쪽으로 끌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수급을 체크하는 가장 큰 힘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베이시스 때문에 시장은 동시다발적으로 방어되고 있는 것도 우상향을 가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요 부분이겠습니다. 어제는 빠르게 변화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어제부터 제가 계속 외국인 수급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시장 고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더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는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 대비해서 좀 더 오버랩을 살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눌려줘서 청산을 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3분봉 신호등에서 올라타면서 빨간 등의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왔지만 현재 기준 중에 말씀드린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역시 고점에서 매도를 때린 거는 지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황금 라인은 269.5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밑으로 바꾸는데 오늘 지금 수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270.10대를 이탈하게 되면 순풍 빠르게 깨집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어제 오후장부터 1시부터 만들어진 돈으로 땡기는 장세로 인위적으로 많이 비어있는 호가를 이용해서 땡기고 있기 때문에요. 요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 쪽의 플레이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 포지션만 제가 지금 정관 변경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 270.05를 깬다라면 추가 이탈 269.50 가서 저항대 걸리거나 지지력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270.50 이상에서는 매도를 일관하시고 그 부분 이탈 나가는지 보시면서 역시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황금 라인 269.50 그 전에 살짝 체크해볼 라인으로 270.10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273대 초반 정도까지 상승은 추가적으로 일단 열려 있는 듯 보인다라고 예고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때문에 오늘 밤 뉴욕 주식시가 쉬는데요. 그 휴장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모두 경신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수대에서는 IT주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갭상승하면서 2040대 중반까지 코스피가 회복을 했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형성되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닷새째 오름세입니다. 코스닥도 21선 거의 다 왔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